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비로 변장한 여인이 어떤 젊은이의 스승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계모가 전처소생의 딸을 눈에 든 가시처럼 죽도록 미워했다. 의붓딸 앞에서는 꿀처럼 달콤한 말만 하고 항상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남편한테 딸의 행실이 단정치 못하다느니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다느니 하면서 온갖 모함을 다하였다. 아버지는 딸의 품행과 깨끗한 성품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처음에는 후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나 10번 찍어 아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허구한 날 베갯머리 송사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도 점차 그런가 하고 딸을 의심하게 되었다. 하여 아버지는 매일 밤 딸의 처소 주위를 돌며 이상한 낌새가 있는지 살피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밤중에 어떤 남자가 담장을 뛰어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다음 날 밤에는 또 다른 남자가 담장을 뛰어넘었다. 숨어서 살피니 매일 다른 남자가 딸의 별당 주위를 넘나들고 있었다. 순간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졌다. 평소에 그처럼 살이 밝고 품행 바르던 딸이 어찌 이처럼 막되먹은 짓을 하는가? 하지만 아버지는 이 엄청난 일을 꾸민 장본인이 후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이웃마을 불량배 7명을 데려다 돈을 주면서 후처는 부탁하였다. 그 부탁이란 일주일 내내 자정 무렵 번갈아 딸이 머무는 별당 담장을 넘나들라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아버지는 딸의 품행이 더럽혀졌다고 단정하고 더는 딸을 집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딸을 시집 보내려고 후처와 상의하였다. 그러나 후처가 동의하지 않았다. 개가 똥 먹는 버릇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까? 시집 간다고 다른 놈과 놀아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요. 혹시라도 남이 알면 양반가의 체면은 일락천장이 아닙니까? 그럼 아예 집에서 쫓아내자는 거요? 어디로 쫓아내든 우리 집 딸이지요. 영감님은 남들이 험담하는 게 두렵지 않은 모양이지요. 말문이 막힌 아버지는 후처에게 물었다. 그럼 당신에게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어? 그러자 후처는 냉큼 남편의 귀에다 대고 한바탕 쏙닥거렸다. 마침내 아버지는 곰방대를 툭툭 털고 말했다. 당신 말대로 합시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식칼을 들고 별당 앞에 서서는 병력같이 소리 질렀다. 이 천하고 더러운 년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지 못하겠느냐? 딸이 어리둥절하여 방문을 열고 나와서 보니 아버지가 시퍼런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다. 아버지, 지금 당장 죽더라도 까닭을 알아야겠습니다. 도대체 소녀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는 성난 호랑이처럼 고래고래 외쳤다. 이 막대먹은 년 같으니 밤마다 사내를 끌어들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고도 딴청을 부리려 드느냐? 처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정신이 아찔해졌다.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생쥐머리에 뿔이 나면 낫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울면서 아버지한테 호소하였다. 아버지, 저를 죽이고 싶으면 차라리 그냥 죽이시지요. 어찌하여 터무니없는 말로 소녀를 욕보이십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다. 요년이 주둥아리가 여물어 거짓말을 잘도 짓거리는구나.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 발명하려 들다니. 그는 말을 마치자 칼을 축혀들고 딸의 목을 치려고 하였다. 칼날이 아슬아슬하게 딸의 목에 닿으려는 순간 느닷없이 웬 노인이 나타나
칼날을 붙잡았다. 그 사람은 유모의 남편이어 오랫동안 머슴살이를 해온 김노인이었는데 주인한테 간절히 애원하였다. 나으리, 설사 아씨가 죽을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피부치한테 칼을 겨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벌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버지는 나이든 하인의 면목을 봐서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다른 종을 시켜 딸을 뒤주에 가두게 하였다. 좋다. 자네에게 임무를 맡기겠다. 이 뒤주를 꼭 강에 내다 버리고 와야 한다. 주인의 분부를 받은 김노인은 뒤주를 지게에 지고 길을 떠났다. 강가에 이르러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뒤주에서 아씨를 꺼내주고는 빈 뒤주를 강에 밀어 넣었다. 노인의 의중을 알아차린 처녀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살려주신 은혜는 백홀란망입니다. 하인은 눈물을 씻으며 그녀를 일으켰다. 우리 아가씨 가여워 어찌합니까? 이는 모두 악독한 마님이 벌인 짓이니 어서 멀리 도망가십시오. 노인은 미리 준비해둔 남자 옷을 꺼내 처녀에게 주고는 지게를 메고 돌아갔다. 처녀는 남자 옷으로 바꿔 입었지만 평생 집에만 있었지 외출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였다. 하여 바윗돌에 걸터 앉아 훌쩍훌쩍 울다가 결국 강으로 몸을 던졌는데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처녀가 고개를 돌려보니 잘생긴 총각이었다. 총각은 처녀의 옷차림새만 보고는 남자인 줄만 알고 정중히 인사하고 물었다. 형씨, 무슨 사연이 있길래 자결하려는 거요? 나는 처녀는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으려다가 불현듯 남장하였다는 것을 깨닫고는 남자처럼 음성을 바꿔 둘러댔다. 나는 부잣집 자제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데다 과거에서마저 낙방하여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니 내 처지를 비관하여 문득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총각의 눈에 화색이 돌았다. 잘 되었습니다. 마침 스승을 찾으려고 외출하였는데 당신은 학문도 있고 의지할 데도 없으니 우리 집에 와서 나를 가르치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후덕한 분들이라 결코 섭섭하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의한다면 당장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젊은이는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처녀는 할 수 없이 승낙하고 남자 스승으로 변장하여 총각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총각은 고래등 같은 집과 수많은 전답을 가진 대부호의 아들이었는데 독자였다. 아들이 출세하기만을 바라는 양주는 선생을 깍듯이 대하고 상객으로 접대하였다. 그리고 아들이 노름에 탐하지 않고 학업에 몰두하도록 일부러 선생님과 사랑채의 방을 같이 쓰게 하였다. 하여 두 사람은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밤에는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 18살을 먹은 처녀와 16살을 먹은 총각이 한 방에서 조석으로 함께 지낸다는 것은 실로 난감한 일이었지만 총각은 전혀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처녀는 정체가 드러날까봐 매사에 조심스레 행동했다. 여자의 몸이지만 살이 밝고 학문이 깊은 그녀는 정성 들여 청년을 가르쳤다. 제자 역시 총명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열을 가르치면 백을 알았다. 이렇게 3년하고도 석 달이 지나자 젊은이는 글씨체도 명필 수준이 되었고 문장도 제법 잘 썼다. 질문을 할라치면 얼음에 호박 밀듯 막힘없이 대답하였고 시부나 수수께끼 같은 문제에도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제자가 한양으로 과거 보러 떠나기 며칠 전 집안에 마침 제사가 있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위하여 한 상 크게 차리고 한사코 술을 권했다. 처음에는 술을 거절하다가 공연히 의심만 살 것 같아서 처녀는 억지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한 모금 두 모금씩 마시다가 나중에는 한 잔씩 통째로 들이켰는데 이내 취기가 몰려들었다. 하늘과 땅이 빙글빙글 돌고 몸이 비틀거리는 느낌이 들면서 처녀는 이내 인사불성이 되었다. 제자는 제꺽 이부자리를 펴고 스승을 부축해 눕혔다. 아뿔싸 이를 어쩌나 속이 답답하여 이불을 차 던지는 바람에 처녀의 풍만한 가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총각은 화들짝 놀랐다. 스승님이 여자라니 내가 여스승이랑 3년 동안 한 방에서 잤단 말인가? 당황망조한 청년은 부모님한테 달려가 이를 알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놀랐지만 곧 싱글벙글 웃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스승은 영모를 보나 품행을 보나 쉽게 찾기 힘든 여자야. 어머니도 거들었다. 이 어미가 보기에도 내 스승은 차분하고 말소리도 가늘어 남자 같지 않더구나. 부부는 차라리 아들의 스승을 며느리로 삼자고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보았다. 아버지는 혼산말을 어떻게 뗄까? 하고 밤을 새워 궁리하다가 날이 밝아서야 좋은 수를 생각해냈다. 이른 아침 스승이 일어나 세수를 마치자 총각의 부친인 아버지가 문안 올렸다. 안녕하십니까? 그녀도 공손히 예를 올리고 물었다. 나으리께서는 무슨 일로 일찍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가르침을 청하려고 왔소이다. 선생은 일찍 우리 아들한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가르침 바 있다고 들었소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오? 처녀는 속이 뜨끔했으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물우물 대답했다. 그 말은 남녀가 유별하여 7살이 되면 이부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청년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럼 다 자란 총각과 처녀가 100년 가약을 맺지 않고서 3년 석 달을 한 방에서 함께 지낼 수도 있는지요? 처녀는 속뜻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겨우 대답했다. 그건 안 됩니다. 총각의 아버지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으니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꺼내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선생,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것이 어떻소? 대답하기 난감할 테니 싫으면 도리머리를 짚고 좋으면 고개를 끄덕거리시오. 처녀는 몸을 돌리고 잠깐 생각하다가 이어 가벼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성미가 급한 총각의 아버지가 물었다. 그럼 언제 혼인의 예를 올리는 것이 좋겠소? 과거 날짜도 임박했는데 시험을 보고 돌아와서 다시 상의하시지요. 총각의 부친은 그녀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즉시 동의하였다. 총각은 혼사를 정해놓고 과거 보러 가서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단연 장원급제하고는 바로 암행어사에 제수되었다. 신랑감이 암행어사가 되어 귀양하자 처녀는 자신의 불쌍한 신세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암행어사는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려 계모와 아버지를 잡아오게 하고는 그녀의 앞에서 계모의 수족과 아버지의 귀를 잘라버렸다. 또 늙은 하인의 은공에 보답하기 위해 노인을 집에 모셔와서는 친부모처럼 봉양하였다. 암행어사와 여스승은 결혼 후에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